출퇴근 시간마다 손님이 넘치는 서울 지하철 특정 구간은 150%의 혼잡도를 훌쩍 넘기며 몸이 밀려드는 수준이라 지옥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 구간별 최대 혼잡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서울교통공사 구간 내 2024년 하반기 기준 시간대별 구간별 혼잡도로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구간 혼잡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객실 한 칸당 사람들이 모두 좌석에 앉으면 혼잡도는 34%입니다. 그리고 혼잡도 100%는 한 칸에 160명 정도, 그러니까 객실 통로에는 3열씩 서 있고 각 출입문에 2명씩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슬슬 출입문 주변이 복잡해지는 혼잡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호선부터 8호선 구간별 혼잡도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호선인데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이 지하 서울역에서 지하 청량리역 구간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철도공사 구간이라 서울교통공사 구간만 보면 정확한 전체 혼잡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넘어가고 2호선은 주로 이 구간들이 혼잡이 심한 구간입니다. 일단 내선을 보면 가장 혼잡한 구간은 신도림역에서 물레역 구간 126%였습니다. 그러고는 충정로역까지는 계속해서 100% 이상의 혼잡도를 유지하다가 시청,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면서 혼잡도가 급격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수에서 강남 방면을 보면 60%대 혼잡도를 유지하다가 잠실역을 지나면 90%대로 혼잡도가 급상승하고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면 104%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삼성, 설릉, 역삼, 강남을 지나면 혼잡도가 급격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호선의 진짜 혼잡은 이 외선 구간입니다. 신도림 지나서 강남 방면이 진짜 혼잡한 구간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렇게 보면 신도림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30%에서 40%대 혼잡도입니다. 그리고 신도림, 대림역을 지나면 69%로 혼잡도가 상승하더니 신림역을 지나면 102%, 그리고 사당역을 지나면 154%의 최대 혼잡도를 찍습니다. 그러고는 이후부터 조금씩 손님이 빠지다가 강남, 역삼, 설릉, 삼성을 지나면서 혼잡도가 각 역마다 20% 정도 쭉쭉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를 보면 외선은 아까 도심 구간을 살펴본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115%가 최대 혼잡도, 신도림역을 지나면 66% 정도로 뚝 떨어지고 내선 쪽을 보면 종합운동장역까지는 36% 정도 좌석만 채울 정도로 평온하다가 삼성, 설릉, 역삼, 강남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혼잡해지더니 방배역을 지나면 141% 정도 혼잡을 찍습니다. 이후 손님이 빠지다가 신도림역을 지나면 46% 정도로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선 구간, 내량 편성 열차가 다니는 성수 지선은 80% 정도, 여선량 편성 열차가 다니는 신정 지선은 113% 정도가 최대 혼잡도입니다. 이어서 3호선은 여기가 복잡한 구간입니다. 3호선은 일산선 구간을 지나 지축역을 오면 113% 정도의 혼잡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구파발역을 지나면 갑자기 83%로 혼잡도가 뚝 떨어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구파발역에서 많이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도 있고 구파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도 있습니다. 구파발역부터는 대화역에서 출발한 열차와 구파발역에서 출발한 열차와 혼잡도가 서로 섞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구파발역 다음부터 보이는 혼잡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대화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 수치보다 더더욱 복잡하고 구파발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상대적으로 덜 혼잡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에 손님이 계속 승차해서 3호선은 홍제역에서 무학제역 138% 정도 혼잡도를 보이고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경복궁, 안국, 종로 3가, 을지로 3가를 지나면 70%까지 떨어지고 이후 강남 방면으로 가는 손님이 타서 옥수역을 지나면 1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강남대로에 속한 신사역을 지나면 66%로 떨어지고 고속터미널역에서 7, 9호선에서 갈아탄 손님이 다시 타서 8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양재역을 지나면 36%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 시간 5분 방면은 굉장히 복잡한 반면에 대화 방면은 대치역에서 도곡역이 60% 정도 찍을 뿐 전반적으로 한산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 대화 방면은 경복궁역에서 독립문역이 122% 정도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구파발역을 지나서 지축역부터는 구파발행이 빠지고 대화행 혼잡도만 남아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방면은 압구정역에서 신사역
80% 정도가 최대 혼잡도입니다. 이어서 4호선은 이 구간이 복잡한 구간으로 진접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보면 당고개역에서 15%에서 시작한 이후 무섭게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한성대 입구역에서 동대문역 구간은 혼잡도 141%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부터 서울역을 지나는 동안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서울역을 지나면 26%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오이도역에서 진접 방면은 남태령역에서 사당역이 123% 정도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에서 혼잡도가 무려 50%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도 서울역에서부터 혼잡도가 무섭게 상승해 동대문역에서 해화역이 136% 정도의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5호선을 보면 주로 이 구간에서 최대 혼잡도를 보이고 있으며 강동 방면은 우장산역을 지나면 43% 정도의 혼잡도를 찍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양평역을 지나면 123% 정도까지 올라가고 영등포 구청역에서 20% 정도 감소했다가 신길역에서 1호선에서 갈아탄 승객이 들어오면서 127%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다음 역인 여의도역을 지나면 9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고 서대문역과 광화문역 이 두 역에서 혼잡도가 빠져서 40%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화 방면을 보면 하남 검단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길동역까지는 105% 혼잡을 보이는데 천호도 아니고 강동에서 85%로 뚝 떨어집니다. 아까 살펴본 3호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강동역부터 방화역까지는 하남 검단산에서 온 열차와 마천에서 온 열차가 섞여 평균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 검단산발은 강동역 도착 직전 105%이지만 마천발은 강동역 도착 직전 54%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역시 강동역부터 광화문 방면 5호선을 타보면 하남 검단산발 열차는 혼잡도 수치보다 더 복잡하고 마천발 열차는 수치보다 덜 혼잡할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 마장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에서 106% 정도를 보이고 이후 80에서 90% 정도를 유지하다가 광화문, 서대문역을 지나면 60%로 내려가고 다시 공덕에서 80%대로 올라갔다가 여의도 역을 지나면 33% 정도로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를 보면 방화 방면은 양평역에서 오목도역 111%, 강동 방면은 길동에서 구분다리역 131%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 이 혼잡도가 5호선 최대 혼잡인데 구간 변화를 보면 강동역에서 길동역을 지나면 무려 60%나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길동역부터는 마천행 열차가 빠지고 하남 검단산행 열차 수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대 하남 검단산행은 이 131%보다 훨씬 더 혼잡도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6호선은 이 구간들이 복잡한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에서 가장 혼잡도가 낮은 109% 정도의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신내 방면을 보면 망원역에서 106%를 찍었다가 합정역을 지나면 무려 절반 가까이 혼잡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응암 방면은 창신역에서 103%를 찍었다가 동묘 앞, 신당, 청구, 약수를 지나면 40%대로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공덕역을 지나면 20%대로 뚝 떨어집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7호선은 크게 이 구간에서 최대 혼잡도를 찍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장암에서 온수 방면은 군자역까지는 태릉 입구에서 살짝 감소한 것만 빼면 계속 혼잡도가 오르기만 해서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139%를 찍고 건대 입구, 청담, 강남구청, 학동, 논현역을 지나면 무섭게 감소해서 40%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후에 60%대로 살짝 올랐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면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장암 방면은 온수역에서 103%를 찍고 철산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140%를 찍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수역부터는 사실 성남역에서 온 열차와 온수역에서 출발한 열차와의 평균치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까치홀역에서 온수역 구간에서 이미 140%의 혼잡도를 보임을 감안하면 성남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철산역을 지나면 굉장히 혼잡한 상태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를 보면 장암 방면은 군자역에서 중공역 136%, 온수 방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철산역 13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호선은 작년에 별내역까지 연장 개통함에 따라 별내에서 잠실 방면 혼잡도가 꽤 증가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모란 방면 암사 역사공원역 출발 직후에 이미 50%를 찍고 천호역에서 혼잡도가 무려 40%가 상승하더니 몽촌 토성역에서 잠실역 구간 147% 정도의 혼잡도를 찍습니다. 잠실역에서 40%가 빠지는데 그래도 100% 정도의 혼잡도를 유지하다가 문정역에서 무려 50%나 혼잡도가 빠져 장지역을 지나면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보통 8호선 하면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하는 용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정 법조단지 조성 등으로 문정역으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암사 방면은 복정역에서 석촌역까지 110에서 120% 정도의 혼잡을 보이다가 잠실역에서 70% 가까이 혼잡도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모란 방면은 105%, 별내 방면은 134% 정도가 최대 혼잡도입니다. 이외에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최대 혼잡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9호선 177%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3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수치입니다. 신림선과 우이신설선은 열차 자체가 작은 경전철이다 보니 실제 수송 인원은 1호선에서부터 9호선과 큰 차이가 나지만 열차 자체 혼잡도는 상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구간별 최대 혼잡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출퇴근 시간 상당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데 중간역에서 도착하거나 분기 노선의 경우 약간의 수치 왜곡도 잡히는 듯해 이러한 혼잡도는 실제 체감 혼잡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